너희 무슨 종교 믿어? 전 불교요. 전 무교요. 사장님은요? 나? 도쿄? 브레드와 윌크의 세계여행 일본 도쿄 편. 사랑과 정의의 세일러 브레드? 우유우유 펀치, 너 내 동료가 되라. 우와, 도쿄에 가다니 너무 설레요. 도쿄야말로 애니메이션의 성지라고 할 수 있지. 도쿄, 일본의 중심지이자 뉴욕, 런던에 이어 세계 3대 도시 중 하나. 에도 시대부터 현재까지 약 300년 동안 일본의 수도였기 때문에 도시 곳곳에 일본 전통 유적들이 현대와 어우러져 전통 일본 문화와 최신식 문화의 혼합체를 느낄 수 있다. 드디어 도쿄에 도착했다. 도쿄다 도쿄! 아키하바라는 애니메이션의 성지니까 꼭 가야 해요. 긴자는 명품샵이 많으니까 반드시 가봐야지. 아사쿠사는 유명한 관광 명소니까 무조건 가야 하고요. 하라주쿠에는 맛있는 디저트가 많다던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가야 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복장이 사극 영화라도 찍으시나 봐요. 이건 제 평소 복장이랍니다. 저는 일본의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지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임진왜란을 반대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대립한 인물.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에도 시대를 연 정치가이며 도쿄를 수도로 삼으면서 시골이었던 도쿄가 크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우와, 대단한 분이셨네요. 도쿄가 처음이시라면 아사쿠사에 먼저 가보시죠. 아이쿠야요? 아이쿠야라니 그게 뭐니? 아이쿠야, 아이쿠야. 아사쿠사는 도쿄에서 가장 큰 절이 있는 유명한 관광 명소입니다. 우와, 시장이 엄청나게 길어요. 이곳은 나카미세 도리라는 상점가로 기념품이나 간식들을 팔고 있어요. 사장님, 응? 저기에 절이 있어요. 어휴, 엄청나게 빨갛잖아. 저긴 센소지라는 이름의 절입니다. 저 커다란 붉은 등이 이곳의 상징이지요. 사장님, 배고프지 않아요? 아유, 그러게 점심으로 뭘 먹지? 일본에 오셨으니 초밥을 드셔야지요. 치키지어 시장에 가시면 맛있고 신선한 초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 보여요. 더럽게 왜 손으로 먹어? 초밥은 원래 이렇게 먹는 거예요. 나 봐봐봐. 이렇게 교양 있게 젓가락을 써. 사장님은 그렇게 드세요? 내가 다 먹을 거야. 내 초밥! 초밥, 일본의 대표 음식. 밥에 소금을 뿌려 발효시킨 음식으로 원래는 밥과 생선을 따로 먹었지만 바쁜 사람들이 밥 위에 생선을 얹어 먹던 것을 계기로 지금의 생선초밥이 되었다. 우와, 시부야다. 야, 여기가 스크램블 사거리예요, 사장님. 에이? 스크램블? 계란은 어디에 있냐? 무슨 소리세요? 일본 영화랑 애니메이션에 자주 나오는 곳이잖아요. 시부야는 처음이신가요? 응? 전 도쿄 제국대학의 우에노 교수라고 합니다. 교수님이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여길 소개해드릴까요? 정말요? 아유, 그래 주시면 감사하지요. 여기 시부야의 사거리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교차로입니다. 번화가로도 유명해서 도쿄의 타임스 스퀘어라고도 불리지요. 그러다 보니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단골 무대로 나오기도 한답니다. 우와, 저 멍멍이 동상은 뭐예요? 엄청 유명한 강아지인가 보네요. 네, 시부야에서 유명한 하치의 동상이지요. 그런데 이 동상은 왜 여기 있는 거죠? 이 동상에는 슬픈 사연이 있지요. 약 100년 전 시부야에 하치라는 강아지가 살았습니다. 하치의 주인은 하치를 극진히 돌봤고 하치는 그런 주인을 부모처럼 따랐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주인의 출퇴근길을 함께했어요. 퇴근 시간에 맞춰 시부야역 앞에서 주인을 기다리곤 했지요. 자, 오늘 수업은 교수님! 하지만 주인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시부야역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그 사실을 모르던 하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시부야역 앞에서 주인을 기다렸어요. 하치는 그렇게 주인을 기다리다 시부야역에서 눈을 감았답니다. 하치가 너무 불쌍하잖아. 소시지가 보고 싶어요. 이제 저도 갈 시간이네요.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저 사람이 하치의 주인이었어? 신도 가네토의 소설 하치 이야기는 우에노 교수와 그의 반려견 하치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여러 국가에서 영화로 제작되어 큰 호평을 받았다. 아유, 슬슬 저녁 시간인가? 저희 라멘 먹어요, 사장님. 에이? 어? 라면? 여기까지 와서 무슨 라면이야? 집에서 끓여 먹어. 라면이 아니라 라멘이요. 라면이나 라멘이나. 둘은 다른 음식이라고요. 라멘은 돼지나 닭 육수에 소면을 풀어 먹는 일본의 대중 음식이에요. 일반 라면이랑은 달리 맛도 깊고 종류도 다양해서 정말 맛있다고요. 드디어 현지에서 라멘을 먹다니. 뭐 라면이랑 똑같네. 맛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질걸요. 뭐가 다르다는 거야? 뭘? 이렇게 깊은 맛이 나는 국물이라니? 특히 이 소유라면은 간장을 베이스로 만들어 부담스럽지 않아요. 안 먹을 거면 내가 먹는다. 어? 사장님, 제 거예요. 이야, 우와, 도쿄의 전경이 한눈에 다 보여요. 낮도 좋지만 밤에 보는 것도 예쁜 걸. 사장님, 어? 저희 다음에는 오사카에도 가봐요. 오, 그래, 그거 좋겠다. 가서 오코노미야키나 실컷 먹어야지. 그럼 저는 타코야끼요. 응? 브레드와 윌크의 세계 여행 끝. 윌크, 어? 머리할 때 쓰는 것 좀 가지고 와. 스프레이? 드라이기? 모르겠어요. 으이그, 머리는 가위로 잘라야지. 에? 카이로? 브레드와 윌크의 세계 여행 이집트 카이로 편. 사장님, 응? 그런데 이집트는 어떤 곳이에요? 이집트는 피라미드와 미라의 나라지. 미라는 엄청 무서운 귀신 아니에요? 엥? 그냥 사람 몸에 붕대 감은 거 아니야? 미라는 살아있는 사람을 잡아다 관에 가둬버린대요. 그게 사실이야? 이집트, 아프리카 북동부에 있는 나라. 황하, 메소포타미아, 인더스와 함께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로 유물과 유적이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아니, 저 어? 사람은 저기에 아름다운 분이 계세요. 정말 엄청난 미모잖아. 우와. 여행객분들이신가요? 네, 매우 아름다우시군요. 제 외모를 알아보다니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제가 한 안목하지요. 어휴. 저는 클레오파트라, 이집트의 파라오죠. 클레오파트라,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 미모로도 유명하지만 왕으로서 정치, 언어, 전략, 지혜 등 각종 분야에 능통했고 이집트를 다시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여왕님이셨군요. 아름다운 미모에 정치적인 힘까지 다 가지셨네요. 저는 박물관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괜찮으시다면 함께 가시겠어요? 아, 네, 좋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국립 이집트 문명 박물관은 2017년에 새로 개장한 박물관이에요. 작고 조그마한 보석부터 보통 박물관이면 전시도 못할 큰 유물까지 고대 이집트의 다양한 보물들이 이곳에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파라오 람세스 2세의 미라예요. 우와, 미라예요, 사장님. 그냥 잠자고 있는 것 같은데. 미라는 어떻게 만드나요? 미라는 말이죠. 먼저 깨끗하게 몸을 닦고 썩지 않도록 방부제 처리를 합니다. 다음으로 길고 날카로운 막대를 코에 집어넣어 뇌를 꺼냅니다. 무서워요. 더 설명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미라에 대해 괜히 물어봤어요. 아, 그러게, 그걸 왜 물어봐? 으이그.
배가 고프신가 보군요. 여러분께 꼬르륵 소리가 들리네요. 네? 그건 여왕님 뱃속에서 나는 소리. 윌크, 네 배에서 난 소리잖아. 네? 저 추천해 주실 만한 음식이 있을까요, 여왕님? 배가 고프시다면 쿠사리라는 음식을 추천해 드릴게요. 고사리요? 고사리는 나물 아닌가? 여행지에서 채소만 먹기는 싫어요. 재미있는 식빵과 우유네요. 쿠사리는 나물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매일 먹는 요리예요. 국민 음식이죠. 맛있을 거예요. 우와, 이게 쿠사리구나. 비빔밥처럼 생겼어요. 얼마나 맛있나 보자. 아이고 왜 이렇게 쉬어? 시다고요? 매콤 짭조름하고 맛있는데. 그럼 네 거 한 입 먹어보자. 에? 싫어요. 사장님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남이야. 한 입만 먹어보자. 안 돼요. 쿠사리, 이집트에서 가장 많이 먹는 국민 음식. 보통 마카로니, 밥, 국수에 콩, 양파, 마늘을 넣고 토마토 소스와 함께 비벼 먹지만 가게마다 쌀밥을 안 쓰거나 재료가 바뀌는 등 요리법이 다양하다. 우와, 이게 바로 스핑크스인가 봐요. 이게 그 수수께끼를 내는 무서운 괴물이지? 스핑크스는 괴물이 아니에요. 이집트의 스핑크스는 적으로부터 이집트 사람들을 보호하는 수호신이죠. 스핑크스는 무서운 괴물이 아니군요. 스핑크스에 대해 잘 아시네요. 옷도 그렇고 역사 선생님 같아요. 제 이름은 람세스 2세, 이집트의 파라오죠. 람세스 2세,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파라오 중 한 명이다. 전쟁으로 북아프리카 일대의 영향력을 회복해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파라오로 칭송받는다. 람세스 2세? 아까 박물관에서 본 미라가 우리가 미라랑 대화하고 있는 거야? 에이, 설마요. 동명이인이겠죠. 우와! 피라미드는 원래 삼각형 모양 아닌가요? 조세르의 피라미드는 약 5,000년 전에 지어진 세계 최초의 피라미드예요. 이 피라미드는 이모텝이라는 천재적인 건축학자가 자신의 파라오인 조세르를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를 조세르의 피라미드라고 부르게 되었죠. 조세르의 뒤를 이은 파라오들은 이를 참고하여 각자 자신만의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만들려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겠어요? 옛날 사람들은 다 거인이었던 거 아니에요? 귀여운 상상이군요. 하지만 아니랍니다. 모두들 피라미드를 노예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다들 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였습니다. 파라오는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일을 받은 사람들은 월급을 받아가며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월급을 줬다고? 그럼 즐겁게 했겠네요. 파라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군요. 배가 고프신 모양이네요. 이제 슬슬 저녁 시간인데 따로 생각해둔 메뉴가 없으시다면 하맘을 추천해드리죠. 이집트 사람들의 보양식이에요. 보양식이면 당연히 먹어야지. 좋아요. 그럼 전 쉬러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진짜 미라였어. 우와, 맛있겠다. 닭고기인가? 아니요, 비둘기 고기입니다. 비둘기라고요? 하맘, 이집트의 보양식. 무더운 날씨에 원기 회복이 가능한 이집트의 전통 음식이다. 삼계탕처럼 비둘기 고기 안에 쌀알을 가득 넣어 노릇노릇하게 굽는다. 참고로 이집트에는 식용으로 키우는 비둘기가 있다. 비둘기 고기는 처음 먹어봐요. 맛있을까? 엄청 맛있잖아. 날 수 있을 것 같은 맛이야. 베이커리 타운에도 가게가 생기면 날개도 친 듯이 팔리겠어요. 일단 이것부터 먹고 더 시키자고. 여기 하나 더 추가요. 우와, 너무 시원해요. 모래사장에 야자수까지 있으니 운치가 있구만. 사장님, 다음엔 룩소르에도 가봐요. 그거 좋지.
브래드와 윌크의 세계 여행 끝. 사장님, 저 오늘부터 일 그만둘게요. 사직서? 저도 오늘까지만 할게요. 너희 갑자기 왜 그래? 어? 서프라이즈. 오늘 만우절인데 몰랐죠? 뭐? 너희? 네? 하노이? 브래드와 윌크의 세계 여행 베트남 하노이 편. 사장님, 우리 베트남은 처음 가보네요. 그러게 말이야. 하노이는 어떤 곳일까?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11세기부터 중심 도시였던 하노이에는 문화유산이 많아 관광지로도 유명하다. 강과 호수가 많아서 하노이라는 이름도 강이 많다라는 뜻이다. 되게 예쁜 정원이네요. 산책하기 딱 좋네. 저기 거북이 석상이 있어요. 엄청 많아요. 등에 비석을 얹고 있잖아. 이게 대체 뭘까요? 거북이가 비석을 얻고 있으니까 거북선인가? 너무 재밌다. 역시 사장님. 그건 진사제명비라고 하는 거예요. 진사제명비는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비석입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대단한 명예였기 때문에 신성한 동물인 거북이로 비석을 만들어서 이를 기념했죠. 이 거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거북이의 머리를 만지러 오곤 하지요. 거북이 머리가 반질반질한 이유가 있었군요. 나도 만져야지. 이거 만진다고 좋아질 머리면 진작 좋아졌지. 그러면서 사장님도 만지고 계시네요. 응? 그냥 손 얹은 거야. 여긴 어떤 곳이길래 이런 비석이 있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정원인가 보죠? 특별하다 마다요. 여긴 바로 문묘라고 하는 곳입니다. 문묘는 베트남의 호학 정신, 즉 배우고자 하는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국자감이라고 하는 베트남 최초의 대학교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죠. 지은 지 1000년이나 되었답니다. 저 건물 베트남 돈에 있는 거잖아. 문묘가 베트남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죠? 할아버지, 되게 많은 걸 아시네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 혹시 선생님이세요? 전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배워야 할 게 많은 거요. 그래서 제 이름도 깨우치는 자라는 뜻인 호치민입니다. 호치민, 베트남의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주석. 프랑스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던 베트남을 독립시킨 위인이다. 대단한 분이셨네요. 오,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문묘의 산책을 좀 즐기러 왔어요. 여러분과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참 즐거웠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도록 하죠. 즐거운 여행 되세요. 만나서 즐거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자, 그럼 이제 밥 먹으러 가볼까? 베트남에 왔으니까 쌀국수 먹으러 가요. 그래? 쌀국수, 베트남 현지에서는 펄라고 부른다. 소고기나 닭고기로 육수를 만들고 각종 야채를 넣은 다음 넓적한 면을 말아 만든 요리이다. 현지에서는 쌀국수에 강한 향신료를 첨가해서 독특한 풍미를 즐길 수 있다. 이게 원조 쌀국수야? 냄새부터 좋은데? 고기도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어서 먹어보자고. 우와, 면이 정말 쫄깃쫄깃해요. 국물도 아주 진한데? 야, 이래서 베트남 쌀국수가 유명한가 봐. 여기 한 그릇 더 주세요. 저도요. 이렇게 넓은 호수가 있다니. 상쾌해지는 기분이에요. 응? 어? 저기 봐, 윌크. 호수 한가운데 집이 있잖아. 누가 살았나 봐요. 배 타고 왔다 갔다 어? 하기 힘들었겠는데. 왜 저기에 집을 지었을까요? 저건 집이 아니라 거북탑이라고 하는 겁니다. 집이 아니라 탑이었어? 왜 이름이 거북탑이죠? 이곳에는 거북이에 대한 전설이 있거든요. 과거 베트남에는 레 러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레 러이는 베트남을 침략하는 명나라 군대에 맞서 싸웠죠. 하지만 강력한 명나라 군대가 베트남 군대를 압도하자 레 러이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하고 고민했죠. 그때 호수에서 거대한 거북이가 나타나 레 러이에게 검을 건네주었습니다. 오, 용왕님께서 마법의 검을 주셨군. 이걸로 명나라 군대를 무찌를 수 있겠어. 레 러이는 그 검으로 명나라 군대를 무찌르고 베트남을 독립시켰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레러이는 다시 호수를 찾았는데 그 거북이가 다시 나타났죠. 평화가 찾아왔으니 제게 주신 검을 용왕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레러이는 거북이에게 칼을 돌려주며 호수의 이름을 호안기엠이라고 지었습니다. 바로 검을 돌려준다라는 뜻이죠. 우와, 너무 재미있는 전설이네요. 그러게 정말 감동적이야. 그런데 패션이 정말 남다르시네요. 용맹한 장군님 같아요. 헉, 응? 혹시 아저씨가 그... 맞아요. 제가 바로 레러입니다. 베트남의 장군이자 레 왕조의 첫 번째 왕이죠. 레러이, 베트남을 명나라로부터 해방시킨 영웅이자 명장. 베트남을 독립시킨 후 레 왕조를 세워 왕위에까지 오르게 된다. 대단한 업적을 이루셨네요. 완전 영웅이세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워준 병사들과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베트남이 강대국을 이긴다는 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겸손하시기까지. 사장님이랑 완전 달라요. 뭐야? 응? 돌아다녔더니 배가 고픈데? 장군님, 혹시 뭐 먹을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고이꾸온을 추천드리죠. 고이꾸온, 말랑한 라이스 페이퍼에 각종 채소와 고기를 넣고 동그랗게 말아서 먹는 베트남의 대표 음식. 섬유질, 비타민 등 영양소가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고 한다. 이게 고이꾸온이야? 맛있겠는데? 아, 사장님, 잠시만요. 이건 먹는 방법이 있다고요. 먼저 라이스 페이퍼를 물에 적시고 촉촉해진 라이스 페이퍼 위에 채소와 고기를 얹어서 돌돌 말기만 하면 고이꾸온 완성! 이제 이걸 소스에 찍어 먹기만 하면 헉! 사장님! 이걸 혼자 다 드시면 어떡해요? 빨리 뱉어요! 높은 데서 보니까 느낌이 또 다르네. 하노이 진짜 예뻐요. 오늘 재밌었지? 네! 대단한 사람들도 만나고 재미있는 장소도 가보고 너무 좋았어요. 다음 여행도 얼른 가보자고. 브래드와 윌크의 세계 여행 끝. 초코, 내 옷 좀 꺼내줘. 진짜 상해 하해. 상하이 둘 다. 뭐? 상하이? 뭐라는 거예요? 브래드와 윌크의 세계 여행 중국 상하이 편. 우와, 바다다. 사장님, 응? 상하이는 배 타고 가요? 상하이는 유명한 항구 도시거든. 상하이, 아시아 최대의 항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 상하이라는 이름도 바다로 가는 곳이란 뜻이다. 상하이는 아편전쟁 이후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 1차 세계대전 무렵 동아시아 최대의 경제도시로 성장하였는데 현재 상하이는 서울의 10배가 되는 도시 면적과 한국 인구의 절반이나 되는 2,400만 명이 사는 대도시다. 우와, 정원이 엄청 예쁜데? 여기 잉어도 있어요. 엄청 크다. 응? 누가 그렇게 빤히 보래? 근데 여기는 사극에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게, 드라마 촬영지인가? 아니에요. 여긴 관광지입니다. 이곳 예원은 중국 정원 중에서도 가장 섬세하고 아름답다고 평가를 받는 정원이에요. 드라마 촬영지로 쓰이기도 하죠. 오, 중국 최고의 정원이라니. 누가 만들었는지 아주 제대로 만들었나 보네요. 이 정원은 명나라 시대에 살던 반윤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나이가 많아 노쇠하신 아버지가 쉴 수 있는 정원으로 만들었지만 완성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반윤단이란 분도 예원을 완성시킨 뒤 얼마 가지 못해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예원은 전쟁과 여러 사건을 거치면서 파괴되었는데 현대에 들어와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으로 복구됐죠. 여긴 다리가 구불구불해요. 신기하죠? 길이 9번이나 꺾여서 구곡교라고 합니다. 예원이 하도 넓어서 금방 배고파졌어요. 그러게, 나도 배고프다. 혹시 여기에도 먹을 게 있나요? 네, 예원에는 소룡포가 유명합니다. 소룡포? 소룡포가 아니라 소롱포입니다. 만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만두였구나. 예원에 대해 잘 아시네요. 혹시 여기서 일하세요? 아니요. 제 이름은 루신, 중국의 소설가입니다. 루신, 근현대 중국 문학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자 중문학의 아버지.
근현대에 살던 중국 문인 중 가장 존경받는 작가이다. 우와, 유명한 소설가셨구나. 예원엔 어쩐 일이세요? 이번에 쓰던 글이 잘 안 풀려서 나왔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예원도 걷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니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움이 되었다니 기분이 좋네요. 그럼 저는 이만. 안녕히 가세요. 자, 그럼 예원의 명물 소롱포를 먹으러 갈까? 이게 소롱포구나. 어? 평범한 만두처럼 생겼는데? 한번 먹어봐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다 됐다. 너무 뜨거워. 소롱포, 샤오롱바오라고도 불리는 상하이의 대표 음식. 얇은 피에 돼지고기 소를 넣고 대나무통에 쪄낸 만두. 갓 쪄낸 소롱포 속에는 엄청 뜨거운 육즙이 들어있어 어느 정도 식혀서 먹어야 한다. 아유, 힘들다. 아, 배불러. 소롱포를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누가 그렇게 많이 먹으래? 그렇게 내가 냄새. 근데 여기 건물들이 다 이쁘네. 맞아요. 꼭 유럽에 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기가 상하이의 유럽입니다. 혹시 한국에서 오셨나요? 네, 한국에서 왔어요. 아저씨는요? 저도 한국에서 왔답니다. 옛 일터가 여기에 있어요. 옛 일터요? 이곳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거든요. 예? 그럼 네, 제가 임시정부 주석인 김구입니다. 백범 김구,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 단체인 한인애국단을 만들어 일본에 대항했다. 그런데 임시정부가 여기 있었어요? 네, 당시 상하이에는 일본군이 힘을 별로 못 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본군의 눈을 피해 이곳에 임시정부를 세웠죠. 이봉창, 윤봉길 의사를 비롯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서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우리는 13년간 이곳에서 많은 임시정부의 일을 수행했지만 일본군이 상하이를 점령하자 어쩔 수 없이 정부 사람들은 이곳을 떠나게 됐죠. 여기가 임시정부 터예요? 네, 맞습니다. 참 추억이 많은 곳이죠. 나라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뭘. 이쪽으로 가면 아주 예쁜 곳이 나옵니다. 같이 가시죠. 네. 우와, 진짜 예쁘다. 중국이 아니라 유럽에 온 것 같아요. 이곳 신천지 거리에 유럽식 건물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죠. 무엇인가요? 옛날 중국과 서양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중국이 지면서 상하이 같은 항구 도시가 강제로 개항되고 이곳 신천지는 프랑스인들이 사는 곳이 되었죠. 그래서 상하이의 다른 곳보다 유럽풍의 건물들이 많습니다. 많이 걸었더니 배고프네요. 그러게. 근처에 먹을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상하이는 역시 따자시에 털개 요리를 먹어야죠. 같은 한국 사람을 만난 것도 연인데 이 저녁은 제가 사죠. 갑시다. 예. 따자시에 상하이를 대표하는 참게 요리. 보통 양념 없이 참게를 그대로 쪄서 먹는다. 특히 10월부터 11월은 참게가 제철이라 알이 꽉 차고 영양분이 많아 맛이 가장 좋다. 우와, 사장님,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아주 맛있어 보여. 자, 드시죠. 야, 이거 아주 제대로야. 많이 짜지도 않고 맛이 딱 좋아요. 여기 생강을 넣은 식초 소스도 찍어 보시죠. 맛이 좋습니다. 김구 선생님 덕분에 진짜 맛있는 저녁을 먹네요.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우와, 사장님, 저거 꼭 우주선 같지 않아요? 우주선? 내가 보기엔 그냥 막대 사탕 같은데. 사탕이요? 사탕 하니까 단 거 먹고 싶다. 넌 먹을 생각밖에 안 해? 나도야. 아, 깜짝 놀랬잖아요.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랄랄랄라. 브레드와 윌크의 세계 여행 끝. 헤이 헤이, 브레드 이발소. 귀 아파. 노래를 왜 그렇게 못해? 아, 그렇게 별론가? 노래에 기본도 안 돼 있군. 사장님? 노래를 잘 하려면 소울을 담아야지.
서울 브래드와 윌크의 세계 여행 대한민국 서울편. 우와, 저기 광화문 광장이에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참 멋있단 말이야. 벌써 서울 나들이가 기대돼요, 사장님.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서울. 수도권까지 합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인 약 2,600만 명의 사람이 사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큰 도시이다. 오랜 시간 조선과 대한민국의 수도였던 만큼 대한민국의 역사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장소이기도 하다. 아우, 탁 트인 곳에 오니까 좋네. 그러니까요. 멋있는 건물도 많아요. 저긴 세종문화회관이고 이건 정부청사. 미국 대사관도 있어. 이렇게 중요한 건물들이 왜 다 광화문에 몰려 있을까요? 청와대가 가까워서 그런가? 어? 이곳이 과거의 육조 거리였기 때문이라네. 조선시대 때부터 한반도의 중심이었지. 세상에, 세종대왕님 아니세요? 네? 이분이 세종대왕님이세요? 으이구, 만 원에 찍힌 얼굴이랑 똑같잖아. 아, 역시 돈을 좋아하는 사장님답게 잘 알고 계시네요. 반갑네. 난 나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는 어진 임금 세종일세. 조선의 4대 임금 세종. 나라의 기틀을 잡는 제도를 완성하고 영토를 넓히는 등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거둔 임금. 한글을 창제하는 등 여러 업적으로 인해 세종대왕이라고 불리며 존경받는다. 그런데 세종대왕님, 여기까진 어쩐 일이세요? 임금이 민중을 살피는데 이유가 필요한가? 역시 세종대왕님 멋지십니다요. 내 자네들을 위해 친히 육조 거리를 설명토록 하지. 육조는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6개의 관청을 말한다네. 나라를 지켰던 삼군부, 중대한 일을 논하던 의정부, 오늘날 서울시청이라 할 수 있는 한성부 관아까지 있었지. 우와, 역시 임금님답게 나라를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임금도 쉬운 일은 아니군요. 이것도 인연인데 이쪽으로 오시게. 내가 머물던 경복궁을 소개해 주지. 와, 안에서 보니까 더 멋있어요. 말 그대로 한국의 미가 느껴지는데. 경복궁은 조선 왕조의 법궁이니만큼 궁전의 모든 구조가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지. 경복궁은 입구인 광화문부터 중앙에 있는 근정전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룬다네. 하지만 나머지 건물은 비대칭으로 지어 화합과 변화의 아름다움을 갖추었지. 다 사극에서 본 곳들이잖아. 궁궐을 눈앞에서 보다니 너무 신기해요. 그래, 구경을 해보니 좀 어떤가? 너무 재밌었어요. 세종대왕님과 경복궁 나들이라니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나도 자네들과 함께라 좋았네. 오늘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게. 감사합니다. 구경 참 많이 했다. 많이 걸어 다녔더니 좀 피곤해요. 그럴 땐 뜨끈한 설렁탕을 먹어줘야 또 힘이 나지 않겠어? 물론이죠. 아, 이게 설렁탕이지. 국물이 아주 진하구만. 고기를 먹으니 힘이 나는데 설렁탕 한 그릇만 더 사주세요. 그래, 사장님 여기 설렁탕 2그릇 추가요. 설렁탕, 서울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 국물이 뽀얗고 맛이 농후하다고 하여 설렁탕이라고도 불린다. 소의 사골을 오래 끓여 국물을 우리고 채소와 고기, 소면 등을 넣어 만든다.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감칠맛이 있어 오랜 시간 서민들의 사랑을 받은 음식이다. 우와, 사장님 저기 보세요. 간판들이 전부 한글이에요. 역시 세종대왕님이 만들어주신 한글이 최고구나. 사장님, 인사동은 왜 인사동이에요? 글쎄다, 이 동네 사람들이 인사를 잘해서 그런가? 그것보단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다네. 조선시대 관인방과 대사동의 가운데 글자를 하나씩 따와서 지은 것이지. 혹시 이순신 장군님 아니세요? 오, 나를 알아보는가? 장군님, 저 완전 팬이에요. 팬? 팬이 뭐지? 뭐 어쨌든 나도 반갑네. 조선시대의 명장 이순신.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 능력과 인품을 모두 갖춰 한국인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다. 23번의 해전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고 글쓰기에도 능하여 난중일기 같은 저서도 남겼다.
장군님 위인전은 다 읽어봤어요. 여기서 뵐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그나저나 자네들은 인사동에 얼마만큼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지 알고 있나? 네? 여긴 그냥 쇼핑상가 아닌가요? 이곳은 조선 왕조의 건립과 함께 생겨난 거리라네. 예? 그렇게나 오래요? 인사동은 태조 임금님 때부터 이어져 온 아주 유서 깊은 곳이지. 조선시대의 유학자인 이율곡 선생의 집터와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이 처음 열린 독립선언 유적지도 남아있다네. 특히나 독립선언서를 서명하고 낭독한 태화관이 있었던 곳으로 유명하지. 이 거리에 그렇게 중요한 역사가 있었다니 전혀 몰랐어요. 이순신 장군님 덕에 많은 걸 알아가네요. 그렇지만 현재는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관광지가 되었다니 좋은 쪽으로 발전한 것 같아 기쁘구만. 이게 다 많은 분들이 나라를 지켜주신 덕분이죠. 맞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나라를 지킨 이들을 꼭 기억해주게. 그럼 난 이만. 안녕히 가세요. 꼭 기억할게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나도 그래. 이제 저녁 먹으러 가자. 아, 사장님,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요. 오, 옛날 생각나고 좋은데 빨리 가자. 이게 얼마 만에 먹는 시장 떡볶이야? 얼른 먹어요, 사장님. 쫄깃해. 맛있는 걸 먹어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많이 먹었나? 좀 매운 걸? 아, 사장님, 잠시만요. 얍, 으차. 응? 자, 얼른 드세요. 오,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요. 아유, 살 것 같네. 매울 때는 우유만한 게 없죠. 시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떡볶이. 본래 고기와 채소에 떡을 넣고 간장에 볶은 궁중 요리였으나 오늘날에는 고추장 떡볶이가 대중들에게 널리 퍼졌다. 치즈나 라면을 넣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먹을 수 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간식으로 자리 잡았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구나. 높은 곳에서 보니까 더 아름다워요, 사장님. 윌크, 그렇게 좋아? 네, 서울이 이렇게 멋진 곳일 줄은 전혀 몰랐어요. 알던 것도 자세히 보니 새로운 느낌이지? 네, 사장님, 저희 다음에 또 서울 나들이 와요. 그래? 브래드와 윌크의 세계 여행 끝. 야, 타! 우와, 사장님, 스포츠카 사셨어요? 진짜 멋있다. 우리 어디로 가요? 오사카! 브래드와 윌크의 세계 여행 일본 오사카 편. 우와, 다시 일본에 가게 되다니 너무 설레요. 오사카가 어떤 도시인 줄 알아? 타코야키가 맛있는 도시요. 먹을 생각밖에 없구만. 일본의 제2의 도시 오사카. 도쿄만큼이나 역사와 문화가 넘쳐나는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 천하의 부엌이라는 이름이 있는 만큼 독특한 식생활 문화가 특징이다. 오사카다. 어쩐지 도쿄랑은 또 다른 느낌인데. 사장님, 저희 어디부터 가면 좋을까요? 글쎄다. 오사카에서 가장 유명한 건 바로 오사카 성이죠. 오랜만이군요, 브래드 씨, 윌크 씨. 도쿠가와 이에야스 씨? 도쿠가와 이에야스.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대립한 인물.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에도 시대를 연 정치가이며 오사카 성에서 도요토미 가문을 멸망시켰다. 도쿄에 계신 분이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일본이라는 땅 위에 제가 못 갈 곳은 없지요. 여기서 이에야스 씨를 다시 뵈니까 너무 좋아요. 이것도 인연인데 오사카 성을 설명해 드리지요. 성이 정말 화려해요. 이 성은 이에야스 씨가 살던 성인가요? 아니요, 여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살았던 곳이랍니다. 네? 그분은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이잖아. 전쟁 반대, 평화 사수. 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1582년 도요토미가 정권을 잡고 오사카 성을 세웠지요. 전쟁은 끝났고 병사는 너무 많은데 이걸 어찌하나. 그래, 조선을 침략하자. 하지만 전쟁을 일삼는 도요토미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저는
도요토미를 끌어내리고자 다짐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끌어내고 평화의 시대를 얻겠다.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단 한 번의 전투 끝에 도요토미 세력을 이겼고 마침내 오사카 성을 함락하면서 일본을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을 일삼는 자들의 처참한 최후였죠. 여기 그런 역사가 있었다니. 역시 자기가 저지른 짓은 그대로 돌려받게 되어 있어. 내 뱃속에서도 격렬한 전투가 일어나는 모양이군. 여전하시군요. 점심으로 오코노미야키와 야키소바는 어떠신가요? 어? 오사카의 명물이랍니다. 오, 추천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가자, 윌크. 저 친구들은 나의 귀한 손님들이니 잘 부탁하네. 네, 이야, 정말 맛있겠는걸? 응?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잡채는 뭐냐? 이건 잡채가 아니라 야키소바라고요, 사장님. 뭐? 예끼소바? 야키소바는 일본식 볶음 우동으로 삶은 국수에 채소와 고기를 넣고 볶은 음식이다. 오코노미야키와 야키소바 둘 다 철판 요리로 조합이 아주 좋다고 한다. 다 구워진 것 같으니까 어디 먹어볼까? 오, 새콤달콤한 소스가 어우러지니까 입에서 살살 녹는데. 통통한 면에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맛이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 저희 하나 더 먹어요. 그럴까? 기다려봐, 내가 만들어줄게. 양배추랑 계란, 밀가루를 섞은 반죽을 올리고 그 위에 고기를 올려준 다음 어느 정도 익었을 때 뒤집어주면 휘역! 사장님, 왜 머리로 오코노미야키를 드시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 땐 전문가나 어른과 함께 하세요. 와, 간판들이 정말 화려한걸. 일본 최고의 닌자 하토리 한조 등장이요. 하토리 한조, 일본 최고의 닌자라 불렸으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잡는 데 큰 기여를 했고 오사카성 전투에 참전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와, 닌자다. 정말 멋있으세요. 그런데 도톤보리엔 무슨 일로? 수리검이 다 떨어져서 사러 왔다네. 이곳 도톤보리는 없는 게 없는 곳이지. 도톤보리는 강을 중심으로 수많은 빌딩들이 늘어서 있다네. 음식점은 물론이고 잡화점까지 다양한 가게들이 있지. 그런데 왜 이름이 도톤보리지? 도토리 보따리의 줄임말 아닐까요? 도톤보리의 유래를 설명해주지. 옛날에 도톤이라는 사내가 살았다네. 그자는 도요토미에게 이 땅을 하사받았다지. 하지만 오사카성 전투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고 남겨진 그의 자손들이 그의 이름을 따 지은 것이 지금의 도톤보리라네. 이야, 모르는 게 없으시네요. 당연하지. 일본 천하에 내가 모르는 건 없다네. 그럼 저희 저녁 메뉴도 아시나요? 오사카에 왔으니 당연히 타코야끼를 먹어야 하지 않겠나. 일반적인 타코야끼와는 차원이 다를 거라네. 일본의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인 타코야키. 밀가루 반죽 속에 문어를 넣은 후 둥글게 구운 요리이다. 그 위에 타코야키 소스와 가다랑어포, 파래가루를 뿌리면 완성된다. 우와, 이 빛깔 좀 봐. 정말 먹음직스러운걸. 빨리 먹어봐요, 사장님.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해서 너무 맛있어요. 뜨거워. 네? 정말 맛있다고요? 저도요. 무다오. 아, 여기요. 사장님이 문어 달래요. 오사카의 야경도 정말 눈부신걸. 도쿄에서 봤던 야경이 생각나요. 맛있는 것도 먹고 멋진 분들도 만나고 정말 즐거웠어요. 오사카도 도쿄만큼이나 정말 멋진 도시였지? 네, 사장님. 다음엔 삿포로에 가봐요. 아, 그거 좋지. 브래드와 윌크의 세계 여행 끝. 너희 무슨 과일 좋아해? 저는 블루베리요. 저는 아사이베리요. 사장님은요? 나? 타이베이. 브래드와 윌크의 세계 여행 대만 타이베이 편. 사장님, 대만은 왜 대만이에요? 그것도 몰라.
대빵 큰 만두처럼 생겨서 대만이잖아. 네? 뻥이야. 사장님! 타이베이는 대만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이다. 대만의 역사를 간직한 여러 명소들이 많은 데다가 우리나라와 거리상으로도 가까워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관광지 중 하나이다. 오, 우리나라 같으면서도 다른 나라 같은 느낌인걸? 그러게요. 정말로 대만에 왔단 게 실감나요. 응? 사장님, 저기 좀 보세요. 응? 건물 바로 앞에 커다란 빌딩이 있어요. 높아서 그런가 눈에 띄네. 뭐랑 닮은 것 같지 않나요? 그러게 생각이 날 듯 말 듯. 저 빌딩은 어? 대나무 형상을 본떠 지은 거랍니다. 대나무요? 타이베이 101을 대나무 모양으로 지은 이유는 대나무가 동양에서 덕을 상징하는 식물이기 때문이지요. 대나무의 마디처럼 타이베이 101은 8개의 마디로 나뉘어져 있어요. 각각의 마디는 한자 8자를 뒤집은 것처럼 생겼지요. 중화권에선 숫자 8이 돈을 많이 벌어다 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타이베이 101에 대해 좀 아시겠죠? 윌크 들었지? 돌아가면 당장 이발소 리모델링부터 해야겠어. 아예 88층으로 지어요. 그런데 아저씨, 꼭 선생님처럼 아는 게 많으시네요. 아는 척하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딱 보기에도 누군지 감이 잡히지 않으십니까? 잘난 척쟁이 아니셨어요? 전 잘난 척쟁이가 아니에요. 저는 중화민국 총통 장제스입니다. 장제스, 현대 대만의 초대 지도자. 중국의 항일운동을 주도해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으로 이끌었다. 대만을 세우신 분이셨군요. 어쩐지 보통 분은 아니실 거라 생각했어요. 자, 구경들 해보니 어떠신가요? 너무 재미있고 신기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구경 잘하고 가네요. 여러분 덕에 저도 즐거웠어요. 점심으로 우육면은 어떠신가요? 대만의 대표 음식이니만큼 아주 맛있답니다. 대만의 대표 음식 우육면. 중국 란저우에서 유래했다고 하며 소고기와 양념을 면과 함께 삶아 만든다. 타이베이에는 우육면 식당이 세계에서 가장 많으며 국제 우육면 축제까지 열릴 정도라고 한다. 사장님, 이거 좀 보세요. 국수보다 고기가 더 많아요. 향신료 냄새도 엄청 자극적인데. 어서 먹어봐요. 국물이 얼큰한 게 국수가 아니라 무슨 보양식 먹은 느낌인데. 먹어도 고기가 끝없이 나오니까 너무 든든해요. 배도 채웠으니까 다음 장소로 출발해 볼까? 좋아요. 우와, 절이 엄청 화려해요. 절이 어? 온통 금으로 되어 있잖아. 에휴, 또 돈 타령하시네. 응? 저기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 왜 저기서 기도하는 걸까요? 관세음 보살님에게 소원을 빌고 있는 거예요. 이곳 용산사의 관세음 보살상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이 절에 살고 계신 분이신가요? 아쉽게도 그건 아니에요. 제 이름은 장웨이수이, 의사이자 사회운동가입니다. 대만의 의사이자 혁명가인 장웨이수이. 일본의 지배 시절 비폭력 민주운동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시민운동의 스승이라고 불린다. 선생님도 이곳에 소원을 빌러 오신 건가요? 네, 나라와 국민의 안녕을 빌러왔어요. 우와, 이곳의 불상이 엄청 대단한가 보네요. 네, 아주 대단하죠. 불상에 관한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용산사는 1738년 청나라 시절 처음 지어졌어요. 하지만 태평양 전쟁 당시 폭격을 맞아 절이 대부분 파괴되고 말았죠. 그런데 관세음 보살상만은 멀쩡히 그 자리에 남아있었지 뭡니까? 그날 이후로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소원을 빌기 위해 찾아오고 있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우리도 소원 하나 빌고 갈까? 네, 좋아요. 좋습니다. 소원을 비는 곳으로 가시죠. 여기다가 소원을 비는 건가요? 정확히는 자신이 믿는 신에게 비는 거예요. 이곳에 향을 꽂은 뒤 소원을 빌면 된답니다. 예. 사장님, 무슨 소원 비셨어요? 당연히 너랑 초코가 건강하길 빌었지.
정말요? 감동이에요, 사장님. 으이그 분위기 깨기. 벌써 저녁 때가 됐군요. 대만에 오셨으니 스린 야시장에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대만의 진미들이 모여 있는 곳이랍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얼른 먹으러 가자, 윌크. 네. 이야, 먹을 거 천국이잖아. 다 너무 맛있어 보여요, 사장님. 뭘 먹어야 하죠? 스린 야시장에서 유명한 지파이와 버블티는 어떠신가요? 버블티는 많이 들어봤는데. 지파이? 그건 어떤 음식인가요? 지파이는 말이죠. 닭가슴살을 넓적하게 펴 기름에 튀긴 음식이에요. 그 위에 양념을 뿌려 먹는데 양념의 향이 강해서 사람들의 취향을 많이 타죠. 하지만 매콤하고 짭짤한 지파이와 달콤한 버블티의 조합은 아주 최고랍니다. 상상만으로도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윌크, 우리도 지파이를 먹어보자. 여기 지파이 2개요. 사장님, 버블티도 2개요. 네, 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야, 맛있겠는데. 얼른 먹어요, 사장님. 바삭한 튀김옷 위에 양념 맛이 매콤한 게 아주 맛있는걸. 버블티 안에 있는 타피오카가 쫀득쫀득해서 너무 맛있어요. 역시 현지에서 먹는 음식이 최고라니까. 윌크, 낮에 봤던 빌딩이야. 밤에 보니까 더 멋있어요. 오늘도 참 재미있었어. 가슴이 두근거리는 여행이었어요. 이 맛에 여행을 다닌다니까. 브래드와 윌크의 세계 여행 끝. 와, 고기다. 으이그, 고기는 그렇게 약불에 구우면 안 되지. 네? 그럼 고기는 어떤 불에 구워야 되는데요? 그건 바로 이스탄불. 브래드와 윌크의 세계 여행 튀르키예 이스탄불 편.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는 어떤 곳이려나? 사장님, 응? 튀르키예가 왜 형제의 나라예요? 몰랐어? 튀르키예는 6.25 전쟁 때도 우리나라를 도와줬다고. 우와, 그럼 진짜 형제 맞네요. 오늘 가는 곳이 튀르키예의 수도 이스탄불이야. 튀르키예를 대표하는 도시 이스탄불. 유럽과 아시아를 가로짓는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다. 과거 1000년 동안은 동로마 제국의 수도, 500년 동안은 오스만 제국의 수도였으며 두 제국의 수도였던 만큼 수많은 역사 유적들을 보유하고 있다. 우와, 독특한 모양의 건물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게. 윌크, 어? 저기 좀 봐. 저기에 궁전이 있어. 꼭 동화 속에 나오는 것 같아요. 저렇게 커다란 궁전에는 대체 누가 살고 있을까? 궁전이니까 이 나라의 왕이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저곳은 궁전이 아니에요. 모스크라고 불리는 이슬람교의 예배당이랍니다. 이슬람교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하는 장소지요. 누가 지었는진 모르겠지만 예배당이 아주 화려하네요. 칭찬을 들으니 저도 뿌듯하군요. 이 건물 아저씨가 지은 거예요? 대체 뉘시길래? 저는 오스만의 황제 아흐메트 1세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14대 황제 아흐메트 1세. 13살 어린 나이에 즉위해 14년간 황제의 자리를 맡았다. 오스만 제국의 황위 계승법을 개혁했으며 튀르키예의 대표적인 모스크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를 건립했다. 황제님이 여길 만드셨다고요? 정확히는 만들도록 시킨 거랍니다. 메흐메트 아라는 건축가에게 부탁해 지었지요. 매우 알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매우 좋아했나봐. 저도 좋아하는데. 나도. 아무튼 아흐메트 모스크를 소개해 드릴 테니 따라오시지요. 우와, 푸른빛이 정말 아름다워요. 어떻게 이렇게 파란 거지? 제가 설명해 드리지요. 이곳 내부는 무려 2만 개의 파란 도자기 타일과 260개의 푸른 유리창으로 장식되어 있답니다. 이 때문에 블루 모스크라고도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스크로 꼽히죠. 원래는 황금 모스크로 만들고 싶었지만 설계하는 사람이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지금의 모스크가 만들어졌답니다.
하지만 덕분에 황금보다 더 아름다운 모스크가 만들어졌지요. 윌크 같은 사람이 또 있군. 사장님, 자꾸 저 놀리실 거예요. 내가 틀린 말 했어? 셋.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군요. 튀르키예에 오셨으니 케밥은 드시고 가셔야죠. 튀르키예의 국민 음식으로 자랑할 만큼 맛있답니다. 랄라랄라. 우와, 여기 사람들 진짜 많아요. 장사가 엄청 잘 되겠는데. 오, 저기 케밥이다. 맛있겠다. 얼른 먹으러 가요, 사장님. 오, 튀르키예에서 먹는 케밥이라니. 어디 한번. 냠. 너무 쫄깃쫄깃해요. 고기 맛도 참 일품인데. 한국에서 먹었던 케밥이랑 뭔가 맛이 달라요. 이게 바로 본고장의 맛 아닐까? 맛이 다를 수밖에 없죠, 손님. 케밥은 종류만 200가지가 넘어요. 튀르키예를 상징하는 음식 케밥. 케밥은 튀르키예어로 꼬챙이에 끼워 불에 구운 고기라는 의미이다. 각 지방마다 특색 있는 케밥이 발전해왔기 때문에 케밥의 맛과 조리법은 저마다 다르다. 배불러. 어쨌든 맛있으면 그만이지. 그럼요. 이제 다음 관광지로 가볼까? 우와, 특이하고 커다란 건물들이 많아요. 옛날 사람들은 왜 이런 큰 건물을 지었을까요? 무슨 신전 같은 거 아닐까? 아야소피아는 신전이 아니에요. 아야소피아는 성당이면서 동시에 모스크이기도 한 특별한 역사를 지닌 건물이지요. 아야소피아는 무려 1500여 년 전 동로마 제국 시절에 지어졌어요. 당시 동로마 황제였던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이시도로스라는 건축가에게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성당을 짓도록 한 게 바로 그 시작이지요. 이후 이슬람교를 믿는 오스만 제국이 이스탄불을 점령하고 아야소피아를 모스크로 개조해 지금의 모습이 되었답니다. 내부를 보면 가톨릭 양식과 이슬람 양식이 뒤섞여 있는 걸 알 수 있지요. 진짜 특이하네요. 아저씨는 어떻게 이렇게 건물에 대해 잘 아세요? 제가 바로 오스만 제국의 건축가 미마르 신안이기 때문이지요. 미마르 신안, 오스만의 미켈란젤로라 불린 이슬람의 건축가. 100살 가까이 살면서 107개의 모스크를 짓고 476번의 건축에 참여했다. 신안이 지은 모스크는 아야소피아와도 비견되는 걸작이며 타지마할을 지은 것도 신안의 제자들이다. 타지마할까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야말로 천재시군요. 천재라뇨? 천재보다 더 뛰어난 만재죠. 사장님, 7살 배고픈데 때부터 저녁 먹으러 가요. 그럴까? 뭘 먹는 게 좋으려나? 잠깐! 저녁으로 휜카르 밴디는 어떠신가요? 대대로 황제들이 좋아했던 음식인 만큼 아주 맛있답니다. 휜카르 베엔디, 오스만 제국의 궁중 요리 중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음식이다. 휜카르 베엔디는 튀르키예어로 폐하께서 만족하셨다는 뜻으로 궁중 요리 중에서도 황제에게 특히 사랑받았던 음식이다. 구운 가지를 잘게 썬 고기, 야채와 함께 잘 볶아서 버터를 넣어 끓인 뒤 으깬 병아리콩 위에 얹으면 완성된다. 이게 황제가 먹던 음식이라는 거지? 겉보기만 해선 잘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야? 냄새부터 딱 위험이 느껴지는데. 오, 가지의 식감과 고기의 불맛이 향신료와 만나 독특한 맛이 나잖아. 나한테 딱 어울리는 음식이네. 오, 잘 먹었다. 저 사장님, 응? 왜? 130만 원? 얼른 계산하고 나가죠. 이스탄불은 야경도 참 예쁘네요. 사장님, 아까 돈 많이 쓴 것 때문에 아직도 시무룩하신 거예요? 저녁 한 끼 식사로 100만 원을 넘게 썼는데 기분이 풀리겠어? 아유, 내 돈. 돈은 언제든 벌 수 있지만 여행에서 얻은 추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응? 윌크, 어른스러워졌다. 이게 다 사장님 덕분이죠. 그런가? 브래드와 윌크의 세계 여행 끝. 너희 어떤 동물 좋아해? 저는 달마시안이요. 저는 페르시안이요. 사장님은요? 나는 시안. 브래드와 윌크의 세계 여행 중국 시안편. 윌크,
시안의 옛 이름이 뭔지 알아? 옛날 이름이요? 잘 모르겠어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아. 시안의 옛 이름은 장안이야. 아, 장안의 화제할 때 그 장안이요? 그래, 장안거리 할 때 그 장안. 중국 시안, 옛날 이름인 장안으로도 유명하다. 서주, 진, 전안, 신전조 등 13개 왕조의 역사를 지닌 도시로 중국 서쪽의 수도라고도 불린다. 고대 실크로드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이야, 이 성벽은 대체 어디까지 이어진 거야?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만리장성일까요? 만리장성이라니 그거 재밌군요. 하지만 이곳은 시안의 성벽이랍니다. 시안의 백성들이 살고 있지요. 네? 성벽이 이렇게나 크다고요? 중국에서도 가장 큰 성벽이죠. 잘 알고 계시는 게 여기 사시나 봐요? 관광 가이드 아니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지위가 높답니다. 그럼 관광 가이드 사장님? 땡! 나는 한나라를 세운 한 고조 유방이올시다. 유방, 평민에서 왕이 된 인물. 리더십이 뛰어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항우와의 치열한 전투 끝에 나라를 지켰다. 왕이시라고요? 이런 저작거리까진 무슨 일로? 내가 바로 이 저작거리 출신이기 때문이죠. 저는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진시황이 죽은 후 진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군사를 일으켜 천하를 통일하고 한나라를 세웠지요. 물론 저의 부하들 소하, 한신, 장량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었겠지만요. 그 외에도 수많은 장수들이 저를 도와주었답니다. 결국 신하들 덕에 이뤘다는 거잖아. 유방님은 하신 게 없나 봐요. 뭐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하지만 밑에 있는 신하들을 잘 다스리는 게 왕의 덕목이랍니다. 벌써 점심시간인가? 맛있는 식당을 소개해드리죠. 제가 자주 먹던 시안의 진미랍니다. 왕이 먹던 시안의 진미? 자, 에게, 겨우 국수잖아. 시안의 진미라면서요. 드셔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거요. 이건 비앙비앙면이라는 음식이랍니다. 국수를 반죽할 때 국수가락이 엄청나게 굵어서 반죽을 돌릴 때마다 빙빙하는 소리가 나 비앙비앙면이 된 거랍니다. 넓게 썬 면 위에 매운 양념, 파, 삶은 채소를 올린 뒤 끓는 기름을 위에 올리면 완성되지요. 쫄깃한 면발에 매콤한 소스가 환상적인걸? 매운 맛 때문인지 느끼하지 않고 꼭 수제비를 먹는 것 같아요. 오늘 점심은 제가 쏘도록 하지요. 부족하면 얼마든지 더 시키세요. 여긴 축구장인가? 엄청 넓은걸? 사장님, 저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아니, 이게 다 몇 명이야? 다들 입고 있는 옷이 무슨 군대 같은데요? 자세히 보니 다 조각상들이잖아. 이렇게 많은 조각상을 대체 누가 만든 걸까요? 내 병사들에게 무슨 용건이라도 있는가? 병사들은 바쁘니 할 말이 있다면 내게 하게나. 되게 높으신 분 같아요. 그쪽이 대체 누구시길래? 나는 진나라의 황제 진시황이니라.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황제 진시황. 진나라의 강력한 군사들을 동원해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시켰으며 흉노족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과 아방궁을 건설하였다. 진시황이요? 사장님, 진시황이라면 아까 유방 씨가 진시황은 죽었다고 했잖아요. 유방 씨가 우릴 속였나?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영원히 짐을 지켜줄 병사들을 만든 곳이라네. 병마용은 흙으로 빚어 만든 병사의 모형이지. 병사 하나하나가 인물을 본따 만들어 전부 다른 얼굴과 체형을 지니고 있느니라. 병사뿐 아니라 거위, 말 등 국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만들어냈지. 궁궐 안에 모든 사람들을 만들었다니 정말 대단해요. 당연하지. 내가 없으면 다들 제대로 일을 못하니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전부 내가 신경 써야 했지.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든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짐 혼자 이 땅 속에 묻힐 수 없기 때문이지. 식빵과 우유 너희 둘도 나와 함께 가져야겠구나. 식빵이랑 우유 아이고 힘들다. 도망치느라 뛰었더니 배고파요. 이 냄새는 뭐지? 양꼬치잖아. 먹으러 가자 윌크. 좋아요. 이야, 양고기 냄새가 끝내주는데. 얼른 먹어요, 사장님. 쫄깃하고 고소한 고기에 짭조름한 향신료가 아주 잘 어울리는데. 고기가 부드러운 데다 부담스럽지 않아서 10개는 더 먹을 수. 사장님, 제 양고기까지. 아, 이제야 배가 부르네. 저는 어쩌고요? 20개만 더 시킬까? 네. 중국의 길거리 음식 중 하나인 양꼬치. 우리나라에는 치킨이 있다면 중국엔 양꼬치가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이다. 비둘기나 다른 고기를 사용해 판다는 소문도 있지만 중국은 음식에 관한 법이 철저하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먹어도 된다고 한다. 이야, 밤에 보니까 더 화려한데? 낮에 봤던 건물들이 반짝거려서 너무 예뻐요. 중국 여행도 정말 재밌었어. 그치? 조금 무섭긴 했지만 사장님과 함께라 든든했어요. 내가 좀 듬직하지? 저희 다음에 또 같이 중국 여행 와요. 브레드와 윌크의 세계 여행 끝. 어우, 춥다. 이런 날엔 따뜻한 걸 먹어야 하는데 그거 좋지? 나는 따끈한 만두. 저는 바삭한 군만두. 초코는 나는 청두. 브레드와 윌크의 세계 여행 중국 청두편. 초코, 청두는 어떤 곳이야? 윌크, 유비가 다스렸던 곳이잖아. 뭐? 삼국지의 유비? 중국 청두. 삼국지의 유비가 다스린 촉한의 수도로 알려져 있다. 삼국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으며 유비, 제갈량, 관우, 장비를 기리는 유비 해릉이 유명하다. 우와, 역사책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 윌크, 저기 봐. 건물에 유난히 붉은색이 많네. 정말이잖아. 이유라도 있는 걸까? 붉은색은 중국에서 복을 상징하죠. 어서 오십시오. 나의 나라 청두에. 네? 나의 나라라면 혹시 당신은 촉한의 황제 유비? 삼국시대 촉한의 황제 유비. 관우 장비와 함께 의형제를 맺고 총나라를 세웠으며 조조 송건과 천하를 놓고 다투었다. 유비님, 저 정말 팬이에요. 사인해주세요. 안 됩니다. 저 우유와 초코머핀이 위나라의 스파이일지도 모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제갈량 선생, 너무 박하게 굴지 말게. 다 황제 폐하를 위해 하는 말입니다. 그럼 당신은 충신 제갈량? 촉한의 승상 제갈량. 충실함과 능력이 뛰어나 신하의 표본이라고 불렸으며 유비의 옆에서 훌륭한 공적을 매우 많이 세웠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성도를 소개해드리죠. 감사합니다. 이곳 진리거리는 삼국시대의 저작거리를 재현해둔 곳이에요. 이 길을 따라 쭉 가면 무후사가 나오죠. 무후사요? 네, 바로 저와 제갈량 그리고 관우와 장비를 모시는 장소랍니다. 우와, 사원이 엄청 넓어요. 정말로 삼국시대에 와 있는 기분이야. 여러분은 삼국지의 어느 부분이 가장 좋은가요? 저는 장판 전투요. 저는 적벽대전이요. 둘 다 중요한 순간들이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죠. 처음엔 나 홀로 시작해 장비, 관우를 만나 도원 결의를 맺고 원소, 조조, 손경과 같은 거물들과 맞서기 위해 제갈량 선생을 찾아가 삼고초려를 행했죠. 이후 제갈량 선생과 훌륭한 장수들 덕에 지금의 촉한을 세웠답니다. 돗자리 장수에서 황제 폐하까지 오르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윌크, 너도 언젠가 이발 조수에서 최고의 이발사로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꿈은 크게 가질수록 좋은 거죠. 계속 돌아다녔더니 무엇이든 시작하려면 밥을 잘 먹어야 하는 법. 저를 따라오시죠. 맛있는 마라탕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제 폐하, 이만 돌아가셔야 합니다. 어허, 제갈량 선생. 손님들을 어찌 빈속으로 돌려보낼 수 있겠나? 하지만 난 괜찮으니 먼저 돌아가게. 함께 점심 먹으러 가시죠. 난 마라탕에 햄이랑 고기 넣어 먹어야지. 야채도 빼지 말고 꼭 먹어, 윌크. 여러분, 마라탕이 사실 다 같이 먹던 음식이란 걸 알고 있나요? 네? 마라탕을 다 같이요? 마라탕의 기원은 허거라는 음식이었죠. 허거는 다수의 인원이 먹어야 할 만큼 양이 많은 음식이에요. 혼자서도 허거를 먹고 싶었던 사람들이 대나무채에 야채들을 담아 허거 국물에 끓인 뒤 1인분씩 그릇에 나누어 먹은 것이 바로 마라탕이죠. 와, 매콤한 냄새. 배고플 텐데 얼른 먹읍시다. 매콤하고 알싸한 맛이 혀를 자극해서 정말 맛있다. 얼얼한 맛이 먹을수록 자꾸 먹고 싶어지는 거 있지. 든든히 먹고 남은 여행도 즐기다 가십시오. 저기 봐, 초코. 귀여운 판다들이야. 여긴 동물원인가? 평범한 동물원이 아니야. 여기는 판다 생태공원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판다들을 구하기 위해 만들어졌지. 판다가 말을 한다. 맞아, 나는 판다야. 중국의 마스코트 동물이지. 대헤이. 중국 스촨성 일대에 서식하는 동물 판다. 서식지 파괴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지만 판다 생태공원에서 이를 막기 위해 연구에 몰두하는 중이다. 너 정말 귀엽다. 역시 마스코트는 다르네. 내가 생태공원을 소개해줄게. 생태공원에선 판다들을 돌봐주고 보호해줘. 그리고 판다들이 건강하게 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판다들은 밀렵꾼들 때문에 1970년대엔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었어. 하지만 사람들의 노력으로 개체수가 늘어나 2016년에 멸종 취약종으로 바뀌었지. 이렇게 귀여운 판다가 멸종됐다면 정말 슬펐을 거야. 판다들을 지켜주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어려울 거 없어. 자연을 아끼고 동물들을 보호해주면 우리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거든. 앞으로 자연을 소중히 할게. 나도. 너희 배고프구나. 저녁으로 마파두부는 어때? 물론 나는 대나무를 먹어야겠지만. 추천 고마워. 건강에 잘 있어. 아유, 인형탈은 정말 힘들어. 꼭 카레 같은 걸? 매콤한 냄새가 맛있겠다. 어서 먹어보자. 적당히 매우면서도 두부와 소고기가 부드러워서 잘 넘어가. 윌크. 우유. 네가 우유잖아. 맞다. 중국 스촨성에서 만들어진 마파두부. 두부를 주 재료로 고기, 양념, 전분과 물을 넣어 만든 중화 요리이다. 과부였던 한 여자가 우연히 만들어낸 요리로 노파가 파는 매운 두부라는 뜻의 마파두부라 이름이 지어졌다. 초코, 이번 여행 어땠어? 화려한 휴양지도 좋지만 전통 있고 잔잔한 여행도 정말 재미있었어. 윌크, 너는 어땠는데? 사장님 없는 여행도 정말 재밌었어. 사장님이 없었으니까 재밌던 거야. 초코,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없잖아. 브레드와 윌크의 세계 여행 끝. 오늘은 등산 가는 날. 오예!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느 산으로 가는데요? 지리산? 설악산? 아니, 부산. 브레드와 윌크의 세계 여행 대한민국 부산편. 밀크, 왜 그렇게 웃고 있어? 부산 가서 바다 볼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요. 나도 그래.
바다도 보고 돼지국밥도 먹자. 우와, 신난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 한반도 동남쪽에 자리 잡고 있어 대한민국 제1의 항구 도시라고도 불린다. 해상무역과 관광업이 발달했으며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어 여행자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이야, 정말 멋진데. 바닷바람이 진짜 시원해요. 건물도 어쩜 저렇게 멋있을까요? 바다와 고층 빌딩이 참 잘 어울리는 걸. 그런데 해운대는 왜 이름이 해운대죠? 글쎄다. 해병대 친척인가? 에이, 재미없어요, 사장님. 어허, 해운대의 이름의 유래가 궁금하신가 보군요. 제가 좀 알려드리죠. 아저씨는 누구세요? 제 소개를 깜빡했군요. 전 신라의 학자 최치원이라고 합니다. 최치원, 신라 말기의 유학자이자 작가. 당대 최강의 국가였던 당나라에서도 이름을 떨쳤으며 우리나라의 유학과 문학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아까 질문하신 해운대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죠. 먼 옛날 제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이 바다를 보게 되었어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그 광경에 감탄하여 넓은 바위 위에 제 이름의 호인 해운과 높고 평평한 땅을 뜻하는 대를 합쳐 해운대라 새겼지요. 그 때문에 훗날 사람들이 이곳을 해운대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해운대군요. 정말 멋있어요. 이름까지 붙이실 정도면 해운대 경치가 참 마음에 드셨나 보죠? 소나무 숲에서 보는 바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죠. 과거에는 지금처럼 화려한 빌딩이 없었지만요. 1994년 해운대 해수욕장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빌딩, 호텔이 들어서게 되었고 이곳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해수욕장으로 성장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동백꽃과 소나무 숲을 볼 수 있는 동백섬이나 해운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달맞이 고개도 좋은 구경거리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해수욕장답네요. 구경할 게 정말 많은데 오늘 안에 다 볼 수 있으려나? 천천히 구경하시다 보면 충분히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의 동상이 있는 동백섬부터 한번 보시죠. 너무 재미있어요, 사장님. 역시 바다에선 물놀이지. 내 말은 전혀 안 들었군. 아유, 간만에 물놀이를 했더니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네. 그러니까요. 사장님, 냉면 시키셨어요? 무슨 소리야? 이건 밀면이잖아. 밀면이요? 부산에서 즐겨 먹는 국수 밀면. 6.25 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 온 북한 출신 실향민들이 메밀 대신 밀가루로 면을 만들어 먹었던 것이 시초이다. 현재는 부산의 향토 음식으로 자리 잡아 부산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할 음식 중 하나가 되었다. 맛은 냉면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더 새콤달콤해요. 확실히 면도 쫄깃하고 간도 센 것 같네. 이거 먹고 후식도 먹어요. 그거 좋지. 후식으로는 당기면을 먹으면 되겠다. 밀면, 당기면. 빨리 먹고 가죠. 와, 집집마다 색깔들이 정말 화려해요. 집이 아니라 무슨 예술 작품 같은 걸. 사장님, 여기 벽화 좀 보세요. 정말 예뻐요. 이 정도 그림은 나도 그릴 수 있어. 그림을 잘 그리시나 보군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러려고 했는데 오늘은 손목이 아파서. 손목이. 사장님, 괜찮으세요? 119를 부를까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그림을 볼 수 없다니 아쉽군요.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화가 이중섭입니다. 20세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가 이중섭. 6.25 전쟁 당시 평양에서 부산으로 피난해왔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림을 포기하지 않고 담뱃갑에 든 은박지 뒤에 그림을 그린 일화가 유명하다. 엄청 유명한 화가셨잖아요. 선생님도 벽화를 그리러 오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잠시 휴식을 위해 들렀답니다. 감천 문화마을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역시 화가답게 그림에 대해 잘 아시나 보네요. 그림이 담긴 이 마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요. 이 마을은 6.25 전쟁 당시 부산으로 온 피난민들에 의해 처음 지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탓에 산비탈까지 마을을 지어야 했지만 그 때문에 특이한 지형의 마을이 만들어졌지요. 마을에 벽화가 생긴 건 2009년부터예요.
낙후된 마을을 되살리기 위해 담장과 벽에 그림을 그렸고 그 덕에 지금의 감천 문화마을이 된 것이랍니다. 우리 이발소도 벽화를 그려볼까? 저는 파란색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장님. 어서 리모델링하러 돌아가자, 윌크. 네, 두 분 다 성격이 급하시네요. 응? 부산까지 오셨는데 돼지국밥은 먹고 가야죠. 부산의 대표 음식 돼지국밥. 6.25 전쟁 이후 형편이 어려웠던 사람들이 구하기 어려운 소고기 대신 돼지고기로 설렁탕을 만들어 먹은 데에서 유래했다. 돼지 육수의 풍미와 강렬한 양념 때문에 진한 맛이 나서 부산하면 떠오르는 음식으로 자리매김했다. 얼른 먹어요, 사장님. 아, 그런데 돼지국밥은 어떻게 먹어야 맛있어요? 으이구, 내가 가르쳐 줄게. 일단 양념을 넣고 새우젓을 넣어준 다음 부추를 넣고 밥까지 말아주면 짜잔! 국밥은 역시 이렇게 먹는 게 제일이야. 아, 윌크! 사장님, 이 집 고기 진짜 잘해요. 야채는 이렇게 남기고 고기만 빼먹으면 어떡해? 채소는 맛 없는 걸 어떡해요? 으이구, 먹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뭐해? 윌크, 저기가 광안대교야. 우와, 정말 예뻐요. 구경만 해도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네. 사장님, 오늘 여행은 어떠셨나요? 부산은 부산만의 매력이 참 많았던 것 같아. 저도요. 국내 여행도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다음엔 제주도도 꼭 가자고. 당연히 저랑 가실 거죠? 아, 그럼 물론이지. 브래드와 윌크의 세계 여행 끝. 너희 좋아하는 캐릭터 있어? 저는 빅토르요. 저는 헥토르요. 사장님은요? 난 울란바 토르. 브래드와 윌크의 세계 여행 몽골 울란바토르 편. 윌크, 울란바토르가 어떤 곳인지 알아? 몽골의 수도 아닌가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만. 어. 울란바토르는 몽골어로 붉은 영웅이란 뜻이지. 그리고 사장님 컨닝하셨던 거예요? 아닌데? 울란바토르, 몽골의 수도이자 수많은 역사가 담긴 도시이다. 몽골어로 붉은 영웅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혁명가 수우바타르를 기리기 위해 지어졌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몽골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드디어 몽골에 도착했어요. 아이고, 이 상쾌한 공기. 역시 몽골은 다르구나. 사장님, 저희 어디부터 갈까요? 몽골은 처음이신가요? 그럼 수바타르 광장은 어떠신가요? 응? 네, 수박 타르트요. 수박 타르트라. 맛있어 보이는걸. 수박 타르트가 아니라 수후 바타르입니다. 일단 한번 가보시죠. 우와, 광장이 엄청나게 넓고 예뻐요. 근데 왜 이름이 수박 타르트 아니 수후바타르일까? 그건 바로 제 이름인 담딘 수 바타르에서 따왔기 때문이죠. 네? 진짜요? 담딘 수우바타르, 몽골의 정치가로 혁명의 아버지라 불린다. 중국에 대항해 독립운동을 주도하여 몽골의 독립에 이바지하였다. 우와, 굉장한 분이셨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광장에도 이름이 붙은 거겠죠? 이게 다 몽골 국민들 덕분이죠. 이곳은 저의 독립선언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광장으로 제 동상뿐만 아니라 몽골의 다른 위인들의 동상도 함께 있답니다. 현재는 국가 행사나 콘서트, 심지어는 결혼식까지도 이곳에서 진행할 만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사람들이 사랑하는 광장이라 정말 멋진걸. 사장님, 또 이상한 생각하고 계시죠? 응? 뭐야? 벌써 점심시간이 되었군요. 몽골의 전통 음식 호쇼로와 수테차는 어떠신가요? 담백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와, 감사합니다. 얼른 먹으러 가자, 윌크. 이 만두 엄청나게 커다랗잖아. 이건 뭘까요? 우유? 설렁탕? 양고기 튀김 만두 호쇼로와 몽골의 밀크티 수테차입니다. 몽골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죠. 호쇼르와 수테차,
호쇼르는 양고기를 넣고 튀긴 만두로 군만두와 맛이 비슷하다. 수태차는 녹찻잎을 끓인 물에 우유를 넣어 만든 차로 물을 구하기 어려웠던 유목민들이 즐겨 마셨다. 오, 짭조름한데 고소해서 맛있는걸. 안에 든 고기랑 바삭한 만두피가 정말 잘 어울려요. 사장님, 호쇼루가 되셨네요. 역시 재미있으시다니까. 이야. 사장님, 저기를 보세요. 거북이 모양의 바위라니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든 것이 아닐세. 저 바위는 자연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네. 저 바위 뒤쪽에 비좁은 통로를 통과하면 다음 생에 태어날 수 있다는 전설이 있지. 다음 생에 태어날 수 있다라. 여기에는 흥미로운 곳이 많군요. 이곳에 흥미가 생기는가? 나도 이곳을 참 좋아한다네. 이 넓은 초원을 보게나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이 지평선을, 이 초원을 달리며 정복하고 싶지 않은가? 확실히 아름답네요. 이곳은 뛰어난 자연 경관뿐만 아니라 여러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고 유목 생활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네. 우와, 유목 생활을 즐기고 싶다면 내 친히 게르 캠핑장까지 데려다 주겠네. 우와,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길 보세요. 너 왜 그래? 저건 저 아저씨 칭기즈칸 동상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다는 건 내가 누군지 드디어 알았느냐? 칭기즈칸, 몽골의 유목 부족을 통합해 몽골 제국을 세운 정복군주. 강력한 기마 군대를 이끌며 역사상 가장 큰 단일 국가를 이룩했다. 몽골에서는 건국 영웅이자 신적인 존재로 칭송받으며 그 이름은 칭기즈칸 국제공항으로도 남아있다. 얼굴이 익숙하더라니. 분명 수레보다 큰 사람들은 다 죽였다고. 많이들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닐세. 난 항복한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고 자비롭게 받아들였고 여러 평등 정책을 시행해 여러 민족들이 잘 어울리도록 했지. 우와. 아이고 이거 실례했습니다. 배가 많이 고픈가 보. 잠시만 참게. 곧 도착하니까. 이리야. 이리야. 자, 도착했네. 여기서 맛난 저녁도 먹고 멋진 밤하늘도 볼 수 있다네. 우와, 정말 좋은 곳이군요. 그런데 저녁은 뭔가요? 조금만 기다리게나. 곧 알게 될 걸세. 그럼 이만. 이리야. 안녕히 가세요. 첫인상은 무서웠지만 정말 친절한 분이셨어요. 그러게나 말이다. 사장님, 저쪽에서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요. 이건 무슨 요리일까요? 이 냄새로 봐선 양고기 아닐까? 두 분 다 허르헉은 처음이신가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허르헉은 몽골 유목민들이 손님이 방문할 때 내놓던 요리예요. 양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아야 했기에 정말 귀한 음식이었죠. 촐로라는 검은 돌을 뜨겁게 달군 뒤 고기와 넣어서 2시간 정도 푹 쪄냅니다. 오랜 시간 푹 쪄내면 고기가 부드러워져 아주 맛있답니다. 입안에서 살살 녹는 것 같군. 이돌도 먹을 수 있나? 윌크야, 괜찮아? 네, 사장님, 저 아플 때 먹기예요. 치사해요. 우와, 이렇게 별을 많이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게, 몽골의 하늘은 정말 맑구나. 오늘은 초원의 낭만을 즐긴 하루였어요. 우리 그럼 내일은 초원에서 말도 타볼까? 응? 무슨 소리지? 우와, 재미있어 보여요. 윌크야, 우리도 가서 춤추자. 얍, 태권도. 검도!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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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사장님, 그건 어떤 무술이에요? 이거? 인도? 브래드와 윌크의 세계 여행 인도 뉴델리 편. 나랑 여행 가니까 신나지? 저는 혼자가 좋은데요. 윌크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야. 사장님, 저도 데려가요. 네네. 남아시아에 위치한 인도, 중국과 함께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며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 문화가 있다. 대중교통이 잘 구비되어 있어 인도 전역을 돌아다닐 수 있다. 아니, 여긴 어딘데 이렇게 화려해? 건물도 엄청 크고 궁전처럼 생겼어요. 궁전이라니 틀렸어요. 여긴 궁전이 아니라 인도에서 가장 큰 힌두교의 사원이에요. 아니, 팔이 네 개? 혹시 외계인?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힌두교의 신들 중 하나인 비슈누랍니다. 힌두교 유지의 신 비슈누. 악을 파괴하고 질서를 지키는 존재이며 검푸른 피부와 4개의 팔이 특징이다. 아휴, 난 또 외계인인 줄 알았네. 실례해요. 무례한 여러분을 위해 제가 사원을 소개해드리죠. 이곳의 정식 명칭은 수아미나라얀 악샤르담 사원이에요. 악샤르는 불멸을, 담은 안식처를 뜻해 영원한 신의 안식처를 의미하죠. 사원 내부에는 약 2만여 개의 조각상들이 있어요. 어디 사진을 한번. 그건 안 됩니다. 이곳은 사진 촬영이 금지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대신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신들은 악마들과 오랜 전쟁을 해왔답니다. 대악마가 힘을 모으기 위해 기도를 올렸죠. 기도하는 자를 공격하면 안 된다는 법도 때문에 위기를 맞았지만 저는 법도를 깨고 원반을 던져 대악마를 쓰러뜨렸어요. 대악마를 잡은 영웅이시군요. 정말 대단하세요. 신이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아이고, 내 배에서도 신들의 전쟁이. 벌써 점심시간이군요. 점심으로 커리는 어떠신가요? 인도에 왔으니 반드시 먹어봐야죠. 응? 아니, 커리가 왜 이렇게 빨개? 이건 치킨 마살라라는 커리예요.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너무 매운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색만 빨갛지 하나도 안 맵잖아. 좋아하실 줄 알았다니까. 인도의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인 커리. 커리에는 다양한 향신료가 들어가는데 이러한 향신료들을 모아 만든 양념을 마살라라고 부르며 인도에선 커리라는 이름보다 마살라를 많이 쓴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닭고기가 들어간 치킨 마크니, 시금치와 치즈가 들어간 팔락 파니르, 양고기를 넣은 머튼 코르마가 있다. 여기가 바로 타지마할이구나. 요가 선생이 생각나는데. 아, 젤리 요가 선생님 말씀이시죠? 어디 내 실력을 거기, 신성한 건물 앞에서 무슨 불경한 자세인가? 잡상인들은 저리로 가게. 아니, 제 완벽한 요가 자세를 보고 불경하다니요? 여기가 대체 어디길래? 뭐? 여기가 어딘지도 모른단 말인가? 그냥 일본 궁전 아니야? 여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지은 무덤 타지마할일세. 무덤이요? 이렇게 예쁘게 생긴 무덤은 처음이에요. 그럴 수밖에. 타지마할은 안과 밖 어디서 보든 완벽한 좌우 대칭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네. 1층에 있는 관은 겉으로 보이는 가짜 무덤이고 진짜 무덤은 그 아래층에 자리하고 있지. 내 무덤도 그 옆자리에 둘 예정이라. 아니, 대체 누구시길래? 난 무굴 제국 5대 황제 샤자한이다. 무굴 제국 황제 샤자한. 무굴 제국의 황금기를 이끌었으며 샤자한이 다스리던 인도는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라 불렸다. 황제님이요? 아내를 위해 이렇게 화려한 무덤을 짓다니 보기보다 로맨틱하시네요. 자네들에게 특별히 내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지. 나는 내 아내 뭄타즈 마할을 아주 사랑했다네. 하지만 어느 날 내 곁을 떠나고 말았지. 난 아내를 기리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짓도록 했고 22년 만에 완성해 아내를 겨우 잠들게 해줬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야. 사랑은 정말 멋지군요. 하지만 나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돌기도 했었다네. 타지마할보다 더 아름다운 건물을 만드는 걸 막기 위해 공사한 사람들의 손목을 잘랐다는 이야기가 돌던데. 절대 아닐세. 난 그렇게 비정한 사람이 아니라네. 내 이야기를 들어준 답례로 저녁을 추천해주지. 저녁으로 탄두리 치킨을 먹어보게나. 커리만큼이나 유명한 인도 궁중 요리지. 사랑하는 아내와도 자주 먹었던 음식. 배고파요, 사장님. 얼른 먹으러 가자. 오주는 커리와 탄두리 치킨 중에 뭐가 좋을지. 이게 탄두리 치킨이야? 냄새가 끝내주는데. 그냥 평범한 치킨 같은데. 일단 한번 먹어보자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서 먹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커리 맛도 나면서 약간 매콤한 게 눈물 날 만큼 맛있어. 맛있어. 인도의 대표적인 음식 탄두리 치킨. 닭고기에 요거트와 양념가루를 바른 뒤 원통형 점토 화덕에 구우면 완성되는데, 이 화덕을 탄두르라고 불러 탄두리 치킨이라 불리게 되었다. 아우 맛있다. 초코, 나 그거 한 입만 주면 안 돼? 다 드릴 테니 제발 귀여운 척 좀 하지 마세요. 역시 내 애교가 통했군. 이번 여행 어땠어, 초코? 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던데요. 그래? 그럼 다음에 또 같이 올래? 그건 좀 생각해 볼게요. 아이, 왜? 브레드와 윌크의 세계 여행 끝. 우와, 콜라 종류가 많네. 나는 레몬콕 마셔야지. 나는 체리코. 사장님은 무슨 콕 드실 거예요? 나는 방콕. 브레드와 윌크의 세계 여행 태국 방콕 편. 사장님, 방콕은 세계에서 가장 이름이 긴 도시래요. 뭐? 방콕은 두 글자잖아. 팜플렛 좀 보세요. 응? 꾸릉템 마하나콘 아몬 라따나 꼬신 마한타라 유타야 마하디 록포 록파랏 라차타니 부리롬 우돔 라차니 웬 마하사탄 아몬 피만 아와딴 사틴 사까따띠 야위 사누깐 뿌라시. 이게 방콕의 풀네임이에요. 뭐? 못 들었어. 다시 말해줘. 네. 꾸릉템 마하나콘 아몬 라따나 꼬신 마한타라 유타. 방콕, 태국의 수도이자 제1의 최대 도시. 보석의 도시라 불리는 만큼 화려한 궁전과 사원들이 많다. 태국은 국왕이 군림하지만 통치는 하지 않는 입헌 군주제 국가이며 왕에 대한 존경심이 높아 곳곳에서 왕의 초상화를 쉽게 볼 수 있다. 우와, 방콕이다. 사장님, 여기 엄청 넓어요. 드디어 도착했구만. 근데 출구가 대체 어디야? 공항이 너무 넓어서 출구를 못 찾겠어요. 거기 빵과 우유 제군들. 혹시 길을 잃었어? 네, 공항이 너무 넓어서 길을 못 찾겠어요. 수완 나쁜 공항은 게이트가 많고 넓기로 유명하지. 짐이 안내해주겠어. 드디어 빠져나왔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나저나 누구시죠? 옷을 보면 엄청 부자처럼 보이시는데. 짐은 나레 수완, 아유타야 왕국의 왕이요. 나레수안, 태국의 왕국이었던 아유타야를 버마로부터 독립시키고 동남아시아 최강국으로 성장시킨 명군. 아유타야 왕조의 황금 시대를 열어 정근대 시암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대왕이기도 하다. 정말 훌륭한 분이셨군요. 뭘 좀 아는 빵이로군. 이것도 인연이니 짐이 방콕을 소개해주지. 네, 좋아요. 엄청 큰 탑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태국 동전의 그림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정말이네? 그만큼 대단한 탑이요. 이 탑은 신에게 봉헌된 탑이었으니까. 신에게 봉헌된 탑이요? 이곳은 불교 사원인 왓 아룬이요. 중심의 가장 큰 탑은 불교 세계에 가장 크게 솟은 수미산을 뜻하고,
주변의 작은 탑들은 수미산 정상의 내 귀퉁이에 있었다는 조그만 봉우리를 뜻하오. 와 나루는 새벽의 햇빛을 받으면 탑의 도자기 장식이 형형색색으로 빛나 새벽의 사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지. 우와, 엄청 근사할 것 같아요. 한 번쯤 보고 싶어지긴 하네. 무슨 소리지? 아, 드디어 도착했군. 내 결투를 도와주었던 친구 코끼리요. 코끼리가 결투를요? 버마군과 우리 아유타야군이 격렬하게 싸웠을 때 짐은 버마의 왕세자 민기스와에게 코끼리 결투를 신청했어. 짐의 코끼리가 돌격할 때 낫으로 민기스와를 베어 승리를 거두었지. 이후 코끼리 결투 현장에 탑을 세우고 결투 때 쓴 투구와 대낫에 프라말라 비앙과 프라야 샘폰파이라는 명칭을 붙였어. 전투가 벌어졌던 1월 18일은 태국의 공휴일이 되어 매년 태국 국군의 날로 기념된다고 하오. 엄청 멋진 이야기예요. 뱃속에서 전쟁이 일어난 모양이군. 추천하는 점심 메뉴 있으신가요? 팟타이를 한번 먹어보시오. 방콕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이요. 추천 감사합니다. 팟타이, 숙주나물과 견과류, 새우, 두부 따위를 볶아서 만드는 쌀국수 요리. 설탕과 레몬즙을 넣어 단맛과 새콤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쫄깃한 쌀국수란 볶은 향신채, 건새우가 엄청 잘 어울려요. 특유의 새콤한 향도 계속 손이 가는걸. 응? 아, 윌크, 적당히 좀 먹어. 한 그릇만 더요. 동상과 탑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얼마야? 황금의 나라인가? 이곳은 에메랄드 사원이네. 태국 전역에서 가장 신성한 사찰인 왓프라케우라고 하지. 우와! 에메랄드 사원이면 에메랄드로 만들어진 거야? 하지만 이 사원은 황금색인걸요. 황금색 물감으로 칠했겠지. 그것도 몰라? 틀렸네. 에메랄드라는 이름은 이 옥으로 만든 불상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네. 진짜 보석 같은 녹색 불상이야. 옥으로 만든 이유가 있나요? 이 불상은 원래 흰 석고에 쌓여진 덩어리였다네. 그러나 어느 날 덩어리가 있던 탑에 벼락이 내리쳤고 석고가 벗겨지며 찬란한 녹색 벽옥으로 만든 불상이 드러났다고 하네. 그날부터 신비한 힘을 가진 신상으로 추앙받기 시작했지. 그런 전설이 있었군요. 이 사원에 대해 엄청 잘 아시네요. 혹시 역사학자세요? 나는 라마 1세, 태국의 라마 왕조를 세운 자라네. 라마 1세, 태국 방콕 왕조의 창시자. 딱신왕의 장관 겸 장군이었으나 딱신왕이 노쇠하여 잘못된 정치를 하자 혁명을 일으켜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라마 1세는 수도를 방콕으로 옮기고 법을 정비해 방콕 왕조의 기반을 다졌다. 오늘따라 높은 분들을 많이 만나는 걸. 왕이셨다니 엄청 대단해요. 우유, 자네도 내 신하가 되는 건 어떤가? 아니요, 전 브레드 사장님이 제일 좋아요. 저리야. 대단한 충성심이군. 슬슬 저녁 시간인 것 같군. 저녁으로는 똠양꿍을 추천하지. 맛과 향이 특이하지만 아주 맛있다네. 감사합니다. 이게 똠양꿍이군요. 알싸하면서도 특이한 향이 나요. 그러게. 한번 먹어볼까? 다양한 향이 나서 엄청 맛있어요. 엄청 시큼하잖아. 똠양꿍, 태국식 새우 스프. 라임즙과 코코넛뿐만 아닌 여러 가지 향신료를 넣어 만들어 태국 음식 특유의 향과 감칠맛을 느낄 수 있다. 태국의 보양식으로도 불린다. 처음 먹는 사람들은 향신료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나중에는 그 맛을 잊지 못하고 계속 찾게 된다고 한다. 사장님, 이번 여행도 정말 화려한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 왕도 만나고 궁전도 보고 참 멋있었지?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나도 그래. 브레드와 윌크의 세계 여행 끝. 윌크, 나 아파. 사장님, 감기 걸리신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난로, 손난로, 그리고 삿포로. 누구 놀려? 브레드와 윌크의 세계 여행 일본 삿포로 편. 우와, 나 삿포로엔 처음 가봐. 정말 나도 그래. 내가 브레드 사장님 대신에 가도 괜찮은 거야? 응. 사장님은 감기에 걸리셔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 우리 가서 신나게 놀고 오자.
호카이도 중서부에 위치한 도시 삿포로.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도 유명하며 홋카이도의 원주민 아이누족 언어로 메마른 넓은 땅이란 뜻을 가졌다. 겨울에 가면 아름다운 설원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우와, 사방이 전부 눈이야. 꼭 슈가 파우더를 잔뜩 뿌려둔 것 같아. 저기 봐, 마카롱. 눈 조각상들이 잔뜩 있어. 정말 예쁘다. 여기서 전시회라도 하는 걸까? 여긴 지금 눈축제가 열리고 있어서 그래. 삿포로의 오도리 공원에선 매년 2월마다 눈축제가 열리거든. 1940년대에 삿포로 지역 사람들이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자 눈조각을 전시했는데 그걸 계기로 1950년에 처음 눈축제가 열려 지금까지 이어진 거야. 너 정말 많은 걸 알고 있구나. 여기 살고 있니? 네, 나는 홋카이도의 원주민 아이누족이야. 숀타쿠라고 불러줘. 일본 홋카이도의 원주민 아이누족. 약 1만 년 전부터 일본에 정착해 살아왔으며 오늘날까지도 홋카이도엔 소수의 아이누족들이 살아가고 있다. 우와, 정말 오랜 역사를 지닌 민족이구나. 숀타쿠라는 이름은 일본어야? 아니, 이건 우리 아이누의 언어야. 숀타쿠는 은가 덩어리라는 뜻이거든. 은가 덩어리? 더러워. 이름을 왜 그런 뜻으로 지은 거야? 우리 아이누족들에게는 특별한 문화가 있어. 옛날엔 어린아이들이 병으로 죽는 경우가 많았어.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병이 오지 않도록 일부러 더러운 이름을 붙인 거야. 아이가 자라고 어른이 되면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니까 걱정 마. 이렇게 들으니까 지금 이름도 정말 멋진 것 같아. 그럼 나도 병에 걸리지 않게 상한 윌크로 이름을 바꿔볼까? 그럼 나는 썩은 마카롱으로 바꿔야지. 춥고 배고플 땐 따끈한 미소라면이 딱이지. 내가 맛있는 집을 안내해줄게. 우와, 구수한 냄새. 정말 맛있겠다. 우리 얼른 먹어보자. 평범한 라멘이랑은 달리 부드럽고 고소해서 자꾸 먹고 싶어져. 느끼하거나 짜지 않아서 내 입맛에 딱인걸? 힘나 힘나. 힘이 난다고? 아니, 힘나가 아니고 힘나.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하단 마음을 담아 말하는 아이누족 언어지. 힘나, 힘나. 삿포로의 원조 음식 미소라멘. 된장을 넣어 만든 라멘으로 된장을 일본어로 미소라 불러 미소라멘이라 불린다. 된장은 몸에 좋다라는 말을 신념으로 가진 삿포로의 한 음식점 주인이 만들어냈다고 한다. 우와, 저기 봐, 윌크. 귀여운 양들이야. 여긴 양목장인가 봐. 츠지가오카 전망대는 처음인가 보군요. 양목장처럼 보이겠지만 이곳은 원래 농업연구시설이었답니다. 약 2,000마리의 양을 키웠는데 양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 때문에 연구에 집중할 수 없었죠. 결국 관광협회와의 합의를 거쳐 전망대를 설치한 뒤 완전히 관광명소로 바꾸었답니다. 그 옆에 농업연구센터를 세워 남은 양들을 관리하고 연구하죠. 우와, 많은 걸 알고 계시네요. 꼭 박사님 같아요. 우유 씨, 보는 눈이 있군요. 저는 일본의 홋카이도 대학을 세운 교수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거든요.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 홋카이도 개척의 아버지라 불리우며 지금의 홋카이도 대학인 삿포로 농학교를 세운 사람이다. 삿포로에서 식물학, 동물학, 농학을 가르쳤다. 정말 많은 일을 하셨군요. 교수님은 여기서 뭘 하고 계셨나요? 저는 사람들이 쓴 꿈을 보러 왔답니다. 꿈이요? 저를 따라오시죠. 우와, 교수님의 동상이 있어요. 정말 멋있죠? 동상 밑을 보시겠어요? 우편함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이곳에 사람들이 자신의 꿈과 야망을 적어 넣어요.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저 그 말 알아요. 엄청 유명하잖아요. 소년이면 소년은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그럴 리가요. 제가 말한 소년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야망도 제게 보여주시지요. 마카롱,
뭐라고 적었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이 되고 싶다고 적었어. 우와, 정말 멋지다. 마카롱이라면 꼭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러는 윌크는 뭐라고 적었는데? 난 브레드 사장님만큼 유명한 이발사가 되게 해달라고 적었어. 두 분 다 멋진 야망이군요. 꿈을 위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야망을 이루기 전에 배부터 채워야죠. 저녁으로 스프 커리는 어떠신가요? 일반적인 카레와는 다른 특별한 맛이랍니다. 우와, 카레인데 걸쭉하지 않고 꼭 국물 요리 같아. 안에 해산물도 들어있어. 얼른 먹어보자.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 정말 맛있는걸. 느끼하지 않은 데다 야채와 해산물의 조합이 최고야. 윌크, 스프만 다 먹어버리면 어떡해. 너무 맛있어서 그만. 입가에 다 묻었잖아. 스프 커리. 1971년 삿포로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고기나 채소를 우려낸 국물에 각종 향신료들을 넣은 후 고기, 해산물, 야채를 넣으면 스프 커리가 완성된다. 정말 예쁘다. 오늘 여행 어땠어, 마카롱? 맛있는 음식도 먹고 멋있는 경치도 보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생긴 것 같아. 나도 그래. 우리 다음에 또 같이 여행 오자. 그래, 약속, 약속. 브레드와 윌크의 세계 여행 끝. 사장님, 홍차 타와. 윌크, 괜찮아? 으이그, 그렇게 칠칠치 못한 것도 정말 제주다. 네, 제주도. 브레드와 윌크의 세계 여행 대한민국 제주도 편. 여기서는 가끔 돌고래도 볼 수 있다 하던데. 참나, 돌고래를 그렇게 쉽게 보겠지? 사장님, 저기에. 아니, 내가 여기서 돌고래를 다 보네. 오늘은 운수가 좋네요. 제주도,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자연과 색다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아이고, 이제 도착했다. 사장님, 저기. 오, 저기가 백록담인가 봐요. 너무 아름답잖아. 힘든 게 다 싹 사라지는군. 그런데 왜 꼭대기가 납작할까요? 그건 이곳이 화산의 분화구이기 때문이지. 화산이라고요? 한라산은 다른 화산들과 다르게 지각이 움직이지 않는 곳에 생성되어 다양한 화산 지형을 가지고 있지. 이런 특징과 아름다움을 인정받아 성산 일출봉과 검은 얼음 용암 동굴계와 같이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등록되었네. 우와, 정말 대단한 산이군요. 어떻게 이런 걸 알고 계신 거죠? 내가 바로 제주도의 왕, 고을라왕이기 때문이지. 제주도에 왕이 있었어요. 처음 듣는 걸? 아니, 제주도에는 탐라국이란 나라가 있었네. 정말 모른단 말인가? 제가 역사는 잘 몰라서. 저도 역사는 포기했어서. 그럼 내가 알려줄 테니 잘 듣게. 나는 내 형제들인 양을라, 부을라와 같이 삼성혈에서 솟아 태어났지. 어느 날 동쪽 해안에서 한 목함이 떠내려왔는데 그 안에 말, 소, 오국의 씨들과 병랑국의 3명의 공주들이 있었다네. 그러더니 병랑국의 사자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말하길 공주들과 함께 나라를 세우라 하였지. 그렇게 우리는 공주들과 결혼하고 함께 탐라국을 세웠다네. 제주도에 나라를 세우신 분이셨군요. 엄청 신비로운 이야기예요. 재밌게 들어줘서 고맙네. 내 답례로 점심을 추천해주지. 제주도의 고기국수를 꼭 먹어보게나. 추천 감사합니다. 그럼 난 먼저 내려가 보겠네. 잘 내려가세요. 그런데 저희는 여행만 하면 옛날 사람들을 만나는 걸까요? 아이 몰라. 우리도 사진 찍고 밥 먹으러 가자.
우와, 고기국수집이 정말 많네요. 당연하지. 고기국수는 제주도의 소울푸드라고. 윌크, 고기국수는 말이야 정말 또 시작이네. 알뜰하고 음식이라고. 이것의 비밀을 알려면 우리 같이 가. 고기국수, 제주도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으로 돼지고기를 삶아낸 육수에 면과 수육을 얹어 만든다. 옛날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손님들에게 대접하던 귀한 음식이었다. 면이 쫄깃쫄깃해요. 고기를 우려낸 국물인데 엄청 담백한 걸. 고기도 국수랑 같이 먹으면 딱이에요. 너무 많이 먹어서 일어나기 힘드네. 10그릇씩 먹어서 그런가 봐요. 우리 돼지고기 먹다 돼지빵이 됐네. 저 흙만 쌓인 게 성벽이라고? 누구랑 싸웠길래 저런 성벽을 세웠을까요? 여기는 고려가 몽골에 맞서 마지막까지 싸운 곳이라네. 누구세요? 나는 이곳에서 몽골과 끝까지 맞서 싸운 김통정이네. 아니, 내가 누군지 모른다고? 난 삼별초를 이끈 마지막 장수였네. 삼별초, 고려의 정규부대. 사병으로 시작했으나 규모가 커지며 고려의 정식 군대가 되었다. 몽골이 침략하자 몽골에 대항해 강화도를 지켰다. 이야, 그 유명한 삼별초의 장군이셨군요.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 삼별초를 아는군. 우리의 싸움은 의미가 있었구나. 우리는 몽골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웠는데 임금님은 몽골의 밑으로 들어가길 자처하며 우리를 내쫓으려 했지. 이에 우리는 계속 저항했다네. 많은 이들이 우리의 뜻을 알아주니 정말 감격스럽구나. 하지만 우리 제주도 주민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네. 이 토성을 쌓는데 주민들이 동원되고 갑작스레 불어난 군인 나리들의 먹을 것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했지. 너무 가혹한 인연이었소. 백성을 충분히 보살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군. 마지막까지 몽골에 대항했던 삼별초와 우리와 함께했던 제주도 사람들을 함께 기억해주게나. 덕분에 많은 걸 알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사장님, 저녁으로 뭘 먹으면 좋을까요? 글쎄. 혼자 없어 얘. 빵우유 청년들 혼자 왕 몸국 먹은갑소. 몸국이요? 몸국은 제주도의 향토 음식이라네. 옛날 잔치상에 올릴 돼지고기 수육을 만들 때 나온 육수로 만든 요리야. 돼지고기를 우려낸 육수에 잘게 썬 모자반과 김치, 돼지고기를 넣고 끓인 다음 메밀가루를 넣고 조금 더 끓이면 따뜻한 몸국이 완성된다오. 안 그래도 오늘 몸국을 많이 만들었는데 한 그릇 잡숫고 가서. 우와,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 한술 떠먹었는데도 속이 따뜻하네. 우리 할머니가 생각나는군. 돈배고기도 먹어보게나. 네? 전 벌써 다 먹었는데. 그러면 내가 다 먹으면 되지. 사장님, 저도 한 점만 주세요. 우와, 밤바다가 정말 아름다워요. 그러게, 제주도의 바다는 남다른걸. 아니, 누가 노래를 부르는 거지? 혹시 인어가 부르는 건가? 에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브래드와 윌크의 세계 여행 끝.